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해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곳곳에 나르시시스트가 도사리고 있어서 완전히 거리를 두기도 또 그들을 피해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과 섞여 있지만 또다시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해요. 여기서 분별력이란 상대방과의 관계가 사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분별력이 약해지거나 상실되기 쉽죠. 당신이 이런 경우라면 이제부터 분별력을 키우고 관계 속에서 그걸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근처에 얼쩡거려도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용납해주지 말고 따져보세요.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처음엔 실수로 여겨주고 두 번째는 우연으로 생각해 줄 수 있죠. 허나 같은 행동을 세 번째 반복하면 그건 이미 굳어진 패턴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거리를 둬야 해요. 또 분별력을 키우려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맥이 빠지고 피곤한지, 자신이 작아진 느낌이 들고 좌절감이 드는지, 화가 올라오는지, 반대로 뿌듯해지고 자신감이 상승되며 활력이 느껴지는지 헤아려 보시길 바래요. 아울러 분별력을 키우려면 당신의 공감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공감해 줄 때 상대가 위로받고 성장하는지 아니면 자기 연민과 남 탓 속에서 헤매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와 깊게 엮일 일도, 그들에게 지배당할 일도 없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비상식적인 존재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게 된다고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사고 습관을 파악해야 돼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들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우리의 사고 패턴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생각하는 습관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 이제부터 언급할 예처럼 당신이 툭 하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길요. 그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도 몰라.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가족인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엔 맞아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면서까지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남편이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라면서 공감에 기반한 합리화를 하고, 해결사 기질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라면서 상대의 언행을 정당화시키죠. 만약 당신이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합리화하곤 한다면 그 합리화 문장을 기록해 보세요. 활자화된 문장들을 보면 당신의 합리화 경향이 명확해지니까요. 그렇게 합리화하는 사고 습관을 객관화시키면서 자신의 오류를 알아가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에게 치우친 생각을 심으면서 올가매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치우친 사고를 하면 그들에게서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넓혀가면 더 이상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반대로 움직이세요.
사고 패턴과 마찬가지로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당신이 매번 똑같이 대처한다면 이미 패턴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역할을 현재의 관계 속에서도 자동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자동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곤 했나요? 이제부턴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세요. 항상 상대에게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해왔나요? 또 그 말이 나오려 할 땐 입을 닫으세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도 자청해서 개입해 왔나요? 그냥 앉아 계세요. 당신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도 여전히 똑같이 움직이려 한다면 왜 나는 늘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지? 왜 나는 계속 용서하려고 들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당연시 해온 것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행동을 교정하면 나르시시스트와 엮여도 중심을 잡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네 번째는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에 집중해야 해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얽혔었다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신뢰할 만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껴보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관계가 건강한지 알게 되면서 해로운 관계를 박차고 나올 힘을 얻게 되니까요. 나르시시스트와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혹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상담사와 만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하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건강한 쪽으로 결정할 힘이 생길 거예요.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그저 상처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대상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재인식하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배당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다섯 번째는 가짜 죄책감을 떨쳐버리셔야 해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자 극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자기애적인 학대 속에서 생존해온 사람들은 오래도록 죄책감에서 허우적거리기 쉬워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가짜 죄책감에 시달려온 사람은 어쩌다가 늦잠을 자도 꼭 필요하지 않는 여분의 옷을 사도 기분을 표현해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돼도 자기의 경계를 세우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기 쉬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위한 양념 같은 것들일 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가짜 죄책감을 기가 막히게 심어줘요. 그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을 지배하기가 수월하니까요. 그러니 가짜 죄책감을 분별하고 벗어나세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지죠. 나르시시스트의 지배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신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신을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내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단점이나 취약점만을 부각시키며 비난하기 때문에 당신도 자신을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강점은 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의 약점이라고 누누이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진짜 그게 약점인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길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고 다만 약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다듬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이렇게 당신 자신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나르시시스트의 비난이나 압력에 지배당하지 않는 맷집을 키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부정적인 사고 속에 매몰되기 쉽죠. 그러다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근육이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